편견과 한계없는 소통으로 너를 이해하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어이 시구시구 구독해줘. 저희 시구시구 좋아요 눌러줘. 도와줍쇼. 편견과 한계없는 소통으로 너를 이해하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2월 6일 자유도서 모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네. 네, 이렇게 첫 유료화 모임인데 또 어김없이 지영님, 정민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즐겁게 설날이 지났으니까 새해 기분을 맞아서 또 새해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으로 넘어갈 텐데요. 저희는 이름, 나이, 성함 얘기하지 않고 자기소개 주제로 소개를 합니다. 오늘 소개 주제는 저희가 어제 설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설날에 대한 추억, 네, 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날에 어렸을 때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아니면 최근 좋았던 기억이나 뭐 설날에 싸웠던 기억?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민님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민님 나와라 오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날의 추억은, 네. 저는 설날 하면은 막 특별한 추억이 있는 거는 아니고, 너무 항상 그냥 비슷한 게 지나갔던 것 같아서, 네. 특별한 그런 일이 기억이 나진 않고요. 좀 좋았던 것 중에는 일단 쉰다는 거, 학교 다닐 때는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게 좋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사촌 오빠들이랑 이렇게 자주자주 만나진 못하고 이렇게 특별한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할머니 생신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만나는데 네. 그 명절에는 아침에 사촌 오빠가 제 손을 잡고 옆에 근처 슈퍼로 가서 이렇게 막 맛있는 걸 사주고 그랬어요. 네. 그런 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얻어 먹었을까요? 뭐 사줬던 거는 그냥 과자나 네. 뭐 새콤달콤 이런 거였는데 네네. 뭐 뭔가를 얻어먹었다는 것보다는 그게 좋다기보다 그냥 오빠 손을 잡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먹으면서 돌아오는 그게 네. 되게 좋은 장면으로 제 머릿속에 그려져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좀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시군요. 혹시 세뱃돈에 관한 뭐 추억이라든지 있을까요? 세뱃돈에 관한 추억은 세뱃돈을 뭐 이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네, 슬픈 기억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 저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친구들 만나면 네. 친구들은 막 세뱃돈을 막 몇십만 원씩 막 받았다 그러고 네네. 그러는데 네, 전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가족이 많지 않으신가 봐요. 저희는 가족이 다 모이면은 꽤 많은데요. 네. 세뱃돈을 많이 받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족사를 건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저는 가족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정민님, 설날에 대한 추억 속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영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영님. 네. 정민이 얘기 잘 들었고요. 네. 저도 공감이 가네요. 저랑 비슷해가지고. 저도 지금은 이제 좀 가물가물해졌는데,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가물가물해지면서 약간 미화되는 것 같아요. 그 사촌 오빠들이랑 네. 이제 명절 되면 모여서 저도 이제
그러니까 조카들인데 나이 네. 터울이 별로 많이 나지 않아서 좀 어울렸던 네. 그 조카들을 빼고는 친척 오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해 명절에만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오빠들이 이제 여자 조카니까 귀여워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영이 되게 이름을 말해 누구 많이 컸네 이러면서 네. 이렇게 좀 반가워해주고 그리고 그 동네에 이제 데리고 나가서 뭐 슈퍼마켓 가서 뭐 하나 사주고 이러는 게 네. 어린 마음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명절의 좀 추억으로 지금은 이제 제가 다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모이지도 않고 네. 그게 조금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 이제 저희 그러니까 언니네 식구가 결혼해서 조카들이랑 오니까 예전만큼 가진 않거든요. 네네. 나중에 목소리가 좀 목이 걸려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세뱃돈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났는데, 네. 저 정말 똑같은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좀 이제 옛날이긴 하지만 그 네. 세뱃돈을 모으는데 정말 그러니까 전 그 어른들이 되게 많은데도 금액을 많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모아도 이게 몇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어린 저한테 되게 큰 돈이고 되게 기분 좋게 받아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친구는 그 당시에도 막 몇십만 원을 받아오더라고요. 네.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근데 이제 그 친척들이 다 남자 친척들이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귀한 그런 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였던 제 친구가 좀 더 귀여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그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뱃돈 받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그 한편으로 그러니까 제 금액은 얘기 못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근데 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더 아껴 썼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주셨던 어른들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약간 설날에 좀 즐거운 추억을 떠오르려고 이렇게 했는데 약간 슬픈 추억처럼 들리네요. 여튼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영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설날 되면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댁에 가요. 할아버지 댁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삼형제가 같이 모여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가족뿐만 아니라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가족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어렸을 때 과자 선물 세트인가? 그게 있었어요. 뭐 1호, 2호 이렇게 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걸 사는 게 제일 좋았어요. 설날에만 살 수 있는 선물 세트. 그래서 그거 사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세뱃돈은 이제 가족이 많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또 추억이 떠오르시나 봅니다.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세뱃돈은 많이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좀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그 돈을 마음대로 쓰질 못했어요. 그래서 세뱃돈을 받는 당시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마음대로 쓰지 못하니까 그런 안타까움에 몸부림쳤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원래 세뱃돈은 마음대로 써야 또 그 맛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맛을 못 느끼고 그런 시절을 보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큰 돈이 생기면 저축하라고 하시고
아, 다 부모님이 가져가셨다고. 다 부모님의 만행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네,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지영님은 또 멀리 계셨겠지만 설날이 요즘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오늘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억 지금 채팅창에 추억이 어마어마하게 요즘에는 좀 예전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힘들고 또 차례도 되게 안 지내는 형식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저희 집은 조금 아직도 남아있는 추세지만 그렇게 바뀌면서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저희 집은 또 네, 맞아요. 큰 집에서 음식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또 저희 집도 약간씩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막 윷놀이하고 막 음식 차려놓고 막 먹고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하는 게 편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북적북적 되던 시절이 또 그립기도 하고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립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약간 설날 이제 지나고 저는 오늘 아침 새벽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고독이 느껴진다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요즘엔 그렇게 안 모이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설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책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또 누구부터 해볼까요? 먼저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지영님께서 혹시 지영님. 네, 지영님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책 소개. 네. 네.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에요. 네. 네, 얼마 전에 언제였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우연히 이제 인터넷 글을 보다가 네. 이 책이 요즘에 인기가 되게 많다,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다라는 걸 보고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읽고 좀 좋아할까 싶어서 네. 염두에 뒀다가 생각이 나서 이번에 이제 책을 읽었어요. 네. 근데 저도 공감하면서 굉장히 쉽게 페이지를 넘겼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책이 많지 않은데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은 근데 이제 제가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제목에서 짐작이 되듯이 김지영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네, 이 김지영이라는 인물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일을 하다가 네.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생겨서 직장을 그만둬요. 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성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소설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김지영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이제 어린 아이를 돌보면서 집에 있는데 네.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얘기가 귀신이 들린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는 그런 상황이 종종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김지영이 대학 선후배예요. 네. 그래서 둘 다 공통으로 알고 있는 이제 김지영한테는 선배인데
여자 네. 선배가 있는, 여자 선배인데, 그 여자 선배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음. 그리고 그게 그냥, 뭐 이제, 놀리는 건가 싶어서 얘기를 들어오면, 김지영은 음. 네. 그리고, 그랬다가, 예, 그랬다가 이제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김지영의 친정어머니처럼 또 얘기를 하고, 귀신이 들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반복돼서,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설의 시댁에 아기를 데리고 내려갔다가 일이 터져요. 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제, 시댁 식구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앞에서 갑자기, 친정어머니가 쓰여서, 신우이도 왔으니, 지영이도 친정에 좀 보내주시죠. 너무하시네요. 이라고,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이제,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영이란 인물의 어린 시절로 얘기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김지영이란 인물은 1남 2녀 중에 둘째예요. 네. 근데, 이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이제 여자아이로 태어나고 셋째를 임신을 했는데, 네. 셋째가 여자라서 낙태를 해요. 엄마가. 네. 그리고 다음에 생긴 남동생을 되게 기뻐하면서 낳으세요. 네. 그런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 이제 공무원인 아버지와 아이들 챙기면서 부업까지 하는 게 그런 게 당연한 듯한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들 아래서 이제 김지영은 자라나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학교에서도 남자가 앞번호를 가지고 그리고 급식을 받기 시작하는데 급식도 남자친구들이 먼저 받아요. 그리고 그런 걸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근데 늦게 먹는 아이들은 혼이 나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들이 그러니까 늦게 받으니까 늦게 먹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모습을 이제 그려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이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다니던 학원에서 네. 어느 날 기거하는데 한 남학생이 네. 그 지영이의 뒤를 쫓아와요. 네. 그 잔뜩 겁을 먹은 이제 지영이가 아버지한테 마중 나오라고 문자를 보내는데 정말 이제 그 시골이어서인지 되게 외진 곳이고 거기서 내리는 사람도 지영이 김지영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다행히 그 버스 안에서 이상한 걸 눈치챈 한 여성분의 도움으로 남자를 떨고 내는데 뒤늦게 나타난 아버지가 오히려 꾸중을 하세요, 지영이를. 아니, 여자가 몸가짐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냐면서. 그리고 대학에서도 그런 시선은 여전해요. 그래서 자신을 좋아하던 선배가 뒤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얘기를 한다던가. 그걸 우연히 듣게 되죠. 그리고 그리고 면접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뒷전이 돼요. 남성들을 먼저 뽑는 거죠. 네. 그리고 면접에서, 이제 성추행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네. 남자들이라면 하지 않았을 질문이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겨우 들어간 중소기업에서도 이제 여성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네. 차직하기 십상이다라는 이유로 요직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하던 이제 김지영이 좌절을 느끼죠. 이제 여성이란 이유로 이제 차별받지 않으려고 뭐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러면 후배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려서 죄책감을 느끼고 네. 그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김지영도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임신을 해서
직장에서 30분 늦게 출근해야 된다고 배려를 받아요. 네. 근데 그것도 거절을 해요, 김지영이. 예,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서는, 출산 후에 직장을 그만두죠. 이제, 얘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김지영을 치료하는 의사와 김지영 의사가 나와요. 네. 이제 근데 이 의사가 김지영 얘기를 쭉 듣고, 자기 아내를 생각을 해요. 자기보다 똑똑한 아내인데, 네. 육아 때문에 일을 쉬었다가, 이제 결국 그만두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 하다가, 곧 이제 힘들게 임신을 해서 직장을 그만두자는 간호사를 보고는, 네. 저래서 결혼한 여자는 안 되지. 다음엔 싱글인 사람을 뽑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나요. 네. 의사조차도 그렇게 마지막에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소설을 보면 중간중간에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요. 네. 이제 그 급식이 남자들이 먼저 받는 게 부당하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내는 여자 학생도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성차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이제 진짜 그런 XX는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네. 자기는 이제 당장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얘기하는 이제 여성 구직자도 있었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마지막에 의사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쉽게 바뀌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네. 네.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책을 네. 작년에 읽었는데, 또 지영님, 원래 책 읽고 나면 또 까먹잖아요. 근데 지영님 책 소개를 들으면서 계속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지영님은 여기 이름이 똑같아서 더 몰입이 되거나 이런 점은 없으셨나요? 이제 사실 지영이란 이름 듣고, 처음에는 지영이란 이름도 좀 더, 뭐랄까, 네. 책을 읽게 된 어떤 요소가 된 것 같아요. 친근하고, 네, 같은 이름이라서 그랬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네. 좀 더 많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네, 저랑, 네, 그렇게 많이 나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저랑 제 시대 얘기 같아서 정말. 많이 차이 난다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네. 저랑은 많이 차이 네. 나거든요.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그 책에 나온. 네, 그래서. 네. 네. 네, 이 책을 읽고,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런 어떤 성적 차별? 네. 제가 얘기한 부분 말고도 이 책 내용 안에서 네. 크고 작은 어떤 성적 차별을 많이 언급을 해요. 많이 네. 목도를 해요. 네. 근데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거를 보거나 본인이 그런 차별을 느꼈던 적이 있다면, 어떤 일이었는지, 네.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정민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네, 정민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도 책 소개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저 한동안 페미니스트, 페미니즘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떠들썩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는 사실 성적 차별을 제가 겪었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받았던 게 성적 차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예를 들면은, 좀 그냥 집에서, 네? 죄송합니다. 네, 편히 말씀하십시오. 네. 집에서 보면은 보통 여자가 일을 하죠. 네네. 그리고 특히 명절 때 모이면은 네. 보통 여자가 일을 하고, 남자분들은 그냥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상도 따로 폈었어요. 네. 남자, 뭐, 아빠나 저희 가족은 또 남자가 훨씬 많아서, 그들이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쪽상 같은 데서 엄마랑 할머니랑 저랑 뭐 큰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성적 차별의 일종이었던 것 같고, 네. 네, 저는 제가 성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그런 안일한 태도? 그런 잘못된 태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렇게 커왔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생각도 안 해봤던 거예요. 당연하다고 느낀. 네. 아니 이런 거고 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불편하다라고 느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또 그런 좀 안 좋은 태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닙니다. 자기 비하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요즘에도 제가 그렇게 성적 차별을 많이 받나라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가 많은 집단에서 일도 하고 있고 학교도 저는 여대를 나와가지고 네. 늘 여자들이랑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무슨 차별을 받나라는 생각을 할 겨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느꼈던 성적 차별 중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입니다. 그러면 정민님께서는 어떤 게 좀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상적인 형태요? 네. 그냥 꼭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이라는 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쉽고 잘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일을 내가 하면 되고 또 뭐 예를 들자면 자신이 잘하는 일을 네. 뭐 남녀가 같이 있다고 하면은 네. 네. 갑자기 끊겨졌네요. 네. 네. 그냥 남녀 성 그 역할에 차별 없이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뭐 여자니까 이런 걸 해야 돼 라는 말을 들으면은 사실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지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정민님 네. 말씀 들으니까 네. 질문이 생기는데 불편함을 모르고 자라왔잖아요. 네네. 그랬다면 그게 불편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꼭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쵸.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네. 말씀하세요. 그거를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거 너무 위험해. 정민님 반응이 귀여우시다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민님 말씀대로 페미니즘, 뭐 이런 페미니스트 이런 얘기가 작년부터 되게 대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페미니즘이라는 그 생각 아니면 뭐 사상을 가지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의 변화가 있으신지. 저는 뭐 여자라고 해서 다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생각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불편함을 느끼거나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거나 네? 생각하시는 어머. 너무 이게 조심스럽게 조심스럽죠. 이런 부분은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고,
앞서 네.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온도에서 이야기하는 토론은 제가 네. 익명성을 위주로 자신의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제가 다 커버 쳐드릴게요. 몰라요, 그리고 누군지. 감사합니다. 그럼 네. 믿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딱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설 그 휴일증이신가 봐요. 민망하네. 아닙니다. 그러면 정민님은 어떤 의견인지 제가 대략은 짐작이 가거든요. 그러면 네. 이쯤에서 지영님 한번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 우이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소설이 그런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읽는 중간중간에 좀 거부감을 느낀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제 개인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그 차별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예를 들면은 김지영이라는 인물이 네. 이제 임신을 하고서는 직장을 그만둘래나라는 고민을 할 때, 고민을 할 때 네. 이제 남편의 월급이 많고 자기보다 더 많고 이제 누군가 한 명은 집에서 아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만두기로 하고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죠. 이제 위로한 남편을 앞에 두고 남편이 이제 내 계속 도와줄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때마다 왜 도와준다고 하냐면서 왜 자기만 이렇게 희생을 많이 해야 되냐면서 이제 그때 그런 이제 소리를 질러요. 네. 저는 이제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이 이제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 충분히 공감이 되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책 전반적으로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네. 여성이라서 배려를 받는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 삶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와는 또 반대로 제 스스로는 이제 아주 100% 공감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민님 얘기도 되게 와닿았어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네. 사실 이제 길마니님은 남성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그쵸. 책을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궁금해지고요. 네. 네. 왜냐면 네. 제가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리뷰를 보는데 한 남자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글 써야겠네요. 82년생 심지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글을 적으셨까 좀 비판하듯이 네. 이렇게 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남자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어떠셨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도 작년에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요? 이슈화가 돼서 그런 책도 많이 읽고 전시회도 좀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역차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페미니스트라는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남자의 목소리도 조금 존중을 해주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부분은 뭘까? 결국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능력이라는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뭐라 해야 될까요? 역할이 좀 나눠지면 좋지 않을까? 여성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여성을 더 우대해주고 남성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남성을 우대해주고 그렇지만 그 여자 소수 중에 남성보다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추가로 제도를 만들어서 보장해주고 이런 부분 그렇게 조금 같이 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 양극단화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너는 페미니스트야? 아, 난 페미니스트가 아니야. 이런 뭔가 싸울 듯한 한 분위기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요. 그게 조금 완화가 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저희 온도에서 그 페미니스트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지 말고 조금 다른 말로 남자 여자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말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런 논의를 같이 해보자 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과도기가 지나면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되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차별을 느낀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 여자들이 피해받았어. 그 앞에 남자도 고생을 했지만 여자가 이런 부분은 피해를 받았어 라고 한마디만 해줬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남자도 고생 많이 했어. 남자도 뭔가 불편한 점이 있었어.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점이 조금 불편했어. 피해를 받았어. 라고 얘기하셨고요. 맞아요. 어떤 미래학자가 몇십 년이 지나면 성차별이 아예 없어질 거라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는 여자들의 목소리가 아예 뭐라 해야 될까요? 사회적으로 나오질 못했기 때문에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아니면 과격적으로 그 목소리를 듣게 하는 게 위주였다고 해요. 그래서 폭력성이 좀 들어가더라도 여자 목소리를 냈던 게 페미니즘의 시작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현대사회에는 맞냐? 이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매장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확실히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다고. 그러시군요. 지영님,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 복지가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제 동서가, 네. 이제 여기서 일을 하는데 이번에 아이를 낳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근데 그 아이 임신했을 때도, 이제 대학은 아니고, 여기 좀 다른, 대학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대학 강사 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보면은, 임신을 하니까, 이제, 좀, 출퇴근을 할 때 되게 혜택을 많이, 그냥 좀, 몸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수업이 없으면 좀 일찍 가라던가, 이런 거 시작을 해서, 이제 애기 출산하고 나서는 이제 휴직이 주어지는 것도 그렇고, 휴직이 끝났을 때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평소 생활에서 중간에 이제 검사 받으러도 되게 자유롭게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제가 옆에서 듣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 일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을 되게 많이 존중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네. 그리고, 네, 아빠도 육아휴직이 아니라 출산휴가를 2주 받고요. 네. 네, 그리고 좀 그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배려받는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런 페미니즘이라는 뭔가 운동이라는 그런 걸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정말 목소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목소리는 필요하지만 그게 과연 폭력적으로 약간 너무 양극단적으로 하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아, 남녀 차이에 대한 배려를 하는 느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한국은 작년에는 거셌는데 올해는 약간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런 목소리가 네,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개인적인 의견의 차이가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요. 온도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마음껏 풀어놓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다 카바치겠습니다. 아, 정민님 궁금한 게 생기셨다고. 무엇일까요? 아, 제가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을 하려고 했을 때 길마니 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정말요? 네. 저는 혹시 외국도 우리처럼 지금의 과도기가 있었을까라는 게 궁금했었거든요. 얘는 페미니즘 그 운동을 해서 지금이 됐다고 아까 길마니 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알고 네, 있기로는 페미니즘이 제일 처음에 어디에 뛰어들었다 그랬는데, 약간 몸을 투신하면서까지 시작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검색해서 맞는지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부적절한 언급이 있었다면 편지. 저희 뭐 부적절한 언급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영님 소환해서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 들어보고 지영님의 책 소개 마치겠습니다. 지영님. 네. 네. 무슨 다 한 것 같은데 마무리 어떻게 져야 될까요? 그럼 마무리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끝낼까요? 네. 네. 길마니님 얘기 잘 들었고요. 네. 네. 한 번쯤,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모든 분들한테. 맞습니다. 네. 남녀를 떠나서 그러면 한번 여자라면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남자분들은 또 여자 화자의 입장에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민님께서 네. 마지막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영님, 여자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다면? 성별만 얘기하면, 네. 저는, 지금 여자인 삶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아까도 말했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별도 받았고, 정말 저도 그런 이제, 읽으면서 좀 공감했던 게 성적 추행? 이런 거를 경험 안 해본 여자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네. 크건 작건. 그랬던 입장에서,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어려운 부분들도 알지만, 네. 많은 부분 배려를 받고 지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한번 이렇게 여자로 살아봤으니까, 네. 남자로 태어나보는 것도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각자의 또 성별에 따른 그 고충이 또 있겠죠. 장점이랑 이득도 있을 거고. 네. 여튼 김지영, 또 지영님이 소개해주신 김지영. 너무 어떡해. 네, 아재 개그처럼 들리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책 소개 정민님과 저랑 누가 먼저 할까요? 정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력 중이십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가 입력될지. 오늘 되게 적극적이시네요. 돼지해를 맞아. 네, 그러면 짠! 정민님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정민님. 네. 네. 네, 제가 소개할 책은 하야마 아마리의 29생의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이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어요. 네. 네, 그 친구가 지금 나름 하고 있는 일에서 좀 뭔가 변화가 생긴 친구여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하기 위해서 만났다가 그 친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라고 소개를 해줘서 네. 그래서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은 좀 절망에 빠졌던 한 사람이 희망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네. 어떤 이제 주인공이 너무 순탄하게만 살아왔어요. 네. 그냥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공부도 나름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갔고 거기에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적응을 못하고 이제 퇴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좀 파견 사원이나 계약직으로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다니다가 네. 이제 그렇게 다니고 있는 그런 현실에 좀 힘들었던 거예요. 이 주인공은. 그리고 딱히 뭐 회사에서 왕따도 아니고 친구도 있지만 회사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뭔가 자기의 마음을 나눠줄 그런 진정한 친구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또 너무 슬프고 힘이 들어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실패를 해요. 네. 죽을 용기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1년 동안 뭔가 이제 열심히 해서 1년 뒤에 라스베가스에 가야겠다. 그리고 그 라스베가스에서 모든 걸 다 끝내고 딱 30이 되는 거죠. 그때 생일이 되면 이제 1년 뒤에 라스베가스에서 가서 모든 걸 끝내고 자기는 죽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네. 그런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엄청 열심히 일을 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그 호스트 바 같은 데 있죠. 네. 그래서 술 이렇게 접대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네. 벌어요. 그 돈을 벌면서 또 밤에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네. 또 본인의 다른 면을 알아가는 거예요. 낮에는 그냥 사원으로 앉아서 막 사무직하고 하다가 거기에 가면은 다시 뭐 예쁘게 꾸미기도 해야 되고 네. 사람들이랑 말도 해야 되고 뭐 맞장구도 쳐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에게 다른 재능을 좀 찾아가고 거기에서 조금 활력을 얻어가요. 어쨌든 1년 동안 딱 본인이 생각해 둔 게 있어서 1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요. 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모든 거를 다 끝내고 이제 돈도 펑펑 쓰고 다 네.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또 그냥 소소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되게 뻔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도 어디에서나 읽을 수 있을 법한 되게 뻔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조금 재밌고 감동을 받으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혹시 네. 혹시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혹시 뭐 라스베가스에서 네. 카지노에서 갑자기 돈을 많이 땄다거나 이런 이유는 아니겠죠?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음. 저도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친구가 이런 결말을 얘기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걸 생각하고 읽었는데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그 다른 계기가 있나요? 저도 그냥 마음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게 라스베가스에서 바뀐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호빠를 나가면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뭐 이러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느낀 감정의 변화일까요? 이 책에서 나왔을 때 얘 주인공은 결국에는 거기 라스베가스에서 느낀 걸로 나오지만 거기에서 느낀 그 감정을 얻기까지는 1년 동안에 본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럼 딱 계기가 나오진 않은 건가요? 딱 네. 되게 오묘한 책이네요. 계기가 나오지 않고 뭔가 저는 이런 거 상상했거든요. 이렇게 막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네. 뭔가 라스베가스에서 어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뭐 장면을 봤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약간 저의 한국적인 정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갑자기. 그런 네. 그러지 않는 책이군요. 네, 그런 생각은 호빠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얻기는 했어요. 네. 그래도 가가지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생각해보니까 뭔가를 계획을 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와서 어떤 게 1년 동안을 자기를 살게 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에 이제 죽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되게 그냥 그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뭔가가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멋있었어요. 멋있었다.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1년 뒤에는 라스베가스에 가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1년 동안 자기가 열심히 하고 라스베가스에 가겠다는 목표를 세웠잖아요. 네. 근데 그 목표를 이룬 것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까? 작은 성공을 맛본 거죠. 그쵸. 네.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쵸. 그건가요? 제가 맞췄나요? 정답인가요? 네, 그런 생각의 내면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네,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자기가 1년 동안 살아올 수 있었던 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도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얻은 거예요. 정말 작은 성취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않고 작은 목표라도 세워서 그걸 이루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씀.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영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이제 책을 읽고 저희랑 공유하고 싶은 대화 주제라든지 질문 있으신가요? 얘기하고 싶었던 게 좀 꽤 많았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여기에서 주인공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기는 잘하는 거는 있었어요. 하지만 공부를 잘했거든요. 네. 잘하는 건 있었으나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네. 재능이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는 그냥 오빠 따라서 대학을 갔고 그냥 하라는 공부를 했고 그렇게 순탄하게 살아만 오다 보니까 자기가 뭘 진짜 원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저는 뭔가를 행동하거나 내가 미래의 목표를 세울 때 거기에 우선순위를 뭐에 둘 건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저 같은 경우는 늘 제가 우선순위에 뒀던 거는 제가 원하는 건가? 내가 하고 싶은 건가? 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다 보면은 그냥 그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게 내가 성공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뭔가를 할 때나 목표나 그런 걸 세울 때 우선순위에 두는 게 다 어떤 거이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아, 네. 그러면, 정민님은 행복? 네. 자기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한 거에 우선순위를 두신단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내가 이게 행복하대. 내가 이거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라는 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돼요. 지금까지 저한테 큰 선택을 해야 됐던 것들은 취업이나 입시나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다 할 때 저는 내가 이게 하고 싶은 건가라는 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였거든요. 다들 그게 무엇인지. 네. 그러면 이쯤에서 지영님 소환해 볼까요? 지영님? 네. 말씀 책 속에 잘 들었고요. 잘 네. 들었습니다. 네. 저도, 네. 지금 딱 이제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선택을 할 때, 네. 하고 싶은 거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늘.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좀, 나중에 좀 노력했던 게, 네. 제가 선택을 할 때, 네. 너무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무시하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해보기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잘 의식을 못했었는데, 네. 무슨 얘기 끝에 동생이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네. 남동생이 저한테 누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해왔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참 재밌는 게 그때까지는 그렇다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때 동생에게 말은 조금 저에 대한 서운함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조금 제가 어떤 일을 하면 과연 그게 조금 나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해보려고 해보려고 하고요. 네.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제 마음이 끌리는 거, 또 결정을 해요. 하고 있네요. 그러면 동생분의 이야기는 안 들으시는 걸로. 아니요, 그 이후로는 좀 고민도 했고, 네. 근데 하고 싶은 거라고 인지하는 뭔가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거를 좋아해라는 거를 찾으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궁금하네요. 딱히 지금 이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이제 얘기를 듣고 네. 어렸을 때 그래도 책을 조금 책 읽으면서 네. 이런저런 호기심도 많이 가졌었고 네. 그래서 나중에 여행도 가려고 많이 했었고 자연스럽게 이끌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닌 것 같았지만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저를 많이 허용해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정민님이랑
비슷한 점이 되게 많으신 지영님.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 차례인가요? 저는 목표를 세울 때 우선순위. 되게 예전에는 좀 명확했는데 지금은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는 무조건 하고 싶은 거였죠. 하고 싶은 거였고, 지영님 같은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그 가족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결국 내가 행복한 것이 가족들이 행복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또 무언가를 목표를 세울 때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좀 이끌려 가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우선순위를 딱 두진 않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성취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전 지금은 돈이겠죠? 돈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그게 돈에 대한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행복해지기 위해 돈은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돈을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엄청난 노력을 쏟았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치가 완전 돈만 보일 때가 있었어요, 또. 그러나 지금은 그 완충 지점을 찾는, 그 적정한 지점을 찾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네요. 막 돈만 쫓는다면 사기를 치고 있겠죠?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무언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제가 좋아하는 걸 결합하면서 그게 돈이 되는, 돈으로 변환되는 그런 지점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정리하면 좋을까요? 좋아하는 일을 돈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민님 모셔서 또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정민님. 네. 네. 어떻게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왜 이렇게 영혼이 없어 보이시죠?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나누고 싶은 질문이 많다고 하셨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 더요? 네. 저희 시간 하나 아직 더 있으니까. 해볼까요? 네네. 그러면은 하나 더? 네. 잠깐만요. 좀 당황스럽네요. 충분한 시간. 음악 한 곡 들을까요? 그러면은 네. 제가 여기에서 나왔던 구절 중에 좀 좋았던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놨던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러시면 감사하죠.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구절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 구절인 줄 알았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막 이런 게. 그러면 제가 좀 혼자 네. 수다를 떨어야겠네요. 찾으실 때까지. 찾으셨나요? 네. 아, 네. 좀 짧은 구절 2개 소개해드릴게요. 네. 하나는 가진 게 없다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없는 건 아니지. 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 네. 하나고요. 하나는 출세니 성공이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잣대를 갖는 거라고 생각해. 자신만의 잣대. 이 2가지가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또 자기만의 잣대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저도
제가 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였거든요. 네. 이렇게 멋있는 말로 해주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렇게 네 표시를 해놨었어요. 그럼 스스로의 잣대를 찾는 뭔가 아니면 개발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요, 개발하는 방법이나 뭐 찾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뭐 어떻게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저만의 흔들리지 않는 각자 다들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누가 네.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소신이 몇 개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저 방금 그냥 질문이 생각났는데, 그것이 잣대일까요? 아니면 고집일까요? 잣대요. 아, 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너무 그게 또 나를 더 가두는 게 아니라면 그거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신이 흔들리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을 어느 정도 포용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면 저는 그거는 고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 책을 읽고 친구분이랑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네, 해봤어요. 책에 관해서 뭐 크게 대화를 나눴다기보다는 이 책 지금 읽고 있다. 이 책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줬었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 설날 휴유증에 시달리고 계신 정민님 책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 책 소개에 넘어갈 텐데 정민님께서 네,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컨디션 괜찮으실까요? 컨디션 좋습니다. 네. 그러면 컨디션 좋으신 정민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소개할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19라는 책이고요. 네. 매년 나오는 책이죠. 이거는 김난도 교수님이라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대표적인 그 책으로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책을 쓰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팀이 있어서 소비자 트렌드 분석을 해서 매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작년에 또 분석했던 것은 얼마나 맞았던가 라는 것도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2019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이제 스스로 정하세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피기 드림이라는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제 이름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기 드림 하면 돼지 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P는 플레이 더 컨셉을 연출하라 라는 이야기고요. 이제는 그냥 좋아서 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워낙 제품이 뛰어난 제품도 많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 컨셉을 담으라는 거죠.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품에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컨셉을 연출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말고 그 인스타그램처럼 이렇게 한 사진으로 이렇게 컨셉을 딱 표현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I는 Invite to the Sell Market. 그래서 세포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이 옛날 전통적인 유통 방식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SNS에 뭐라 해야 될까요? 인플루언서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이 이제 판매도 하는 형식으로 바뀌잖아요. 바뀌고 있고 그런 부분을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Going neutral
그래서 요즘 옛날 뉴트로. 이거는 약간 복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전 복고랑은 좀 다르게, 이제는 예전 세대를 경험하지 않은 젊은 신세대들도 복고를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경험하지 못한 새로움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유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G는 또 그린 서바이벌. 지영님 발음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필환경 시대.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부터 뭐 친환경 이렇게 얘기해서 했지만 요즘에 미세먼지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도 필환경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해치는 제품이 나오게 된다면 그 제품은 팔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Y는 You are my proxy emotion. 어렵네요. 감정 대리인, 내 마음을 부탁해. 그래서 이제 디지털 세대라고 하잖아요. 디지털 세대는 디지털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 관계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실제 만나서 감정을 교류하는 게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능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라 해야 될까요? 프로그램 있죠. 연애 프로그램 제일 유명한 거 뭐였죠, 정민님? 연애 프로그램이에요? 네. 하트 시그널. 그런 거 보면, 나 혼자 산다도 보면, 뭐라 해야 될까요? 감정을 대신 해석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감정을 대리해준다. 이런 부분이 뜰 거다라고 얘기하고, D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데이터 인텔리전스는 이제 빅데이터 이야기인데요.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 사람이 이제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그런 소비가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verse of Space 해서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온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변화가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공간도 아침에는 저녁에는 이렇게 해서 공간이 재탄생하는 그런 가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낮에는 옷을 팔고 밤에는 술집으로 변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특색 있게 공간이 카멜레온점처럼 변하는 그런 공간들이 좀 트렌드일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다음에 이멀징인가요? 이멀징 밀레니얼 패밀리. 그래서 밀레니얼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밀레니얼 세대라는 것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들. 그러니까 지금 한 20대 후반부터 한 40대 초반까지 자식들을 얘기하는데, 이 세대는 이제 가족의 전통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가족과는 적절한 유대감, 그리고 자기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아마 경제적으로 소비를 제일 많이 하는 세대인 거죠, 지금. 이런 세대의 트렌드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as being myself. 그것만이 내 세상, 나나랜드. 그래서 아까 밀레니얼 세대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남의 시선을 중요시하는 소비가 아닌 세대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개성이 중요시되고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하고, manners the customer. 이 영어 단어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매너 소비자라고 하고, 이제는 매너가 없는 소비자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너가 좋지 않은 소비자들을 대응하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소개 마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되게 네.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할 그런 책인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제목만 들으면. 네. 근데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굉장히 좋죠.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트렌드나 이런 게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그런 이런 의견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이거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네.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어떤 게 그러면 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기보다는 나나랜드라고 말했잖아요. 스스로 네. 선택하고 네. 스스로 뭔가 남의 시선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네.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 다름조차도 따라가고 네. 있는 건 아닌지, 음, 그 각각의 다름이라는 것을 누군가 하나 만들면 이게 더 이제는 달라야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취향을 존중하는 시대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선두주자가 있고 그걸 따라가는 건 아닌지. 쓸데없는 생각이죠? 아니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스스로 선택, 한다고 하면 그런 마케팅적인 부분이나 브랜딩적인 부분이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선택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은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마케팅과 브랜딩이 이제 당신은 다릅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 잘하시네요. 이러다 온도 넘겨가겠어요? 그러면 저는 책을 읽고, 이 질문 연관해서 저는 우리는 정말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개성이 중시되는 사회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진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는,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인해 찾는 것일까? 되게 철학적이죠? 정민님 부탁드립니다. 진짜 철학적이네요. 네. 저는 선택을 할 때, 네. 제가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정말 제 인생에 커다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택은 거의 누구나 다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네. 누구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사소한 선택 뭐가 있을까요? 저희 짜장면 짬뽕? 네, 그런 것도,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뭔가의 그런 사소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내가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변의 눈치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눈치와 주변의 생각을 좀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도 있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선택하는 게 꼭 나쁜 것일까요? 아니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주변에 너무 휘둘리면은 그거는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그런 딱 결정을 꼭 내려줘야 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어느 집단의 이렇게 대장님이라든지 그러신 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너무 주변의 말에 많이 휘둘리면은 그거는 모두가 같이 힘든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선은 많이 그 환경의 영향을 받으신다는 거죠. 사소한 선택을 할 때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럼 중요한 선택을 하실 때는 영향을 안 받으신다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요. 네. 제가요. 네, 정민님. 네, 저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주변의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네. 너무 어렵네요. 그러면 네, 이쯤에서 지영님 부르시려고 그랬죠, 정민님. 도와주세요. 지영님 도와주세요. 짝짝이 들으면서, 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 좀 개념이잖아요. 네. 개념이고, 추상적이라서, 네.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했고, 지금, 이제, 제가, 들마니님 포인트를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디지털 노마드 라이프를 살 수 있을까를 네,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게, 네. 다른 분들이 뭘 하고 계시지? 음. 그리고, 틀이라는 게 이미 네. 만들어져 있는 틀에서 시작을 하는 게 쉽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걸 활용하고 있고, 네. 그만큼 성공? 뭔가 하는 거 있어서 그러니까 관심을 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모방 아닌 모방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들어가서 보고,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너무 다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잘 될 확률이 낮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그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경향이 있고. 근데 또 제가 이제 인스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네. 정말 한 개인마다 다른 삶을 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리는 걸 보면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산 주체가 되고 소비 주체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라는 게 좀 그런 의미로는 좀 해석이 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답이 됐나요? 부분.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네. 약간 그런 의미로 물어본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좀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선택이, 이 사람은 개성이 있어. 라는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보통 보면, 이 사람 인스타 팔로워는 이만큼이네? 뭐,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인 거죠. 결국에는 초창기 팬이 있었을 테고, 그 팬은 진짜 이 사람이 뭔가 매력을 갖고 있거나 개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인지를 했을 수는 있지만, 후에 점점 갈수록 이 사람의 뭔가 인지도나 이런 거에 더 영향을 받진 않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그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저도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가 네. 관심이 가는 걸 이렇게 클릭을 하려고 보니까 일일이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네. 이제 영역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팔로워가 많은 분들 거를 클릭을 해서 봤어요. 네. 우선. 네. 근데 이렇게 보다가 확실히 팔로워가 많은 분들은 좀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보다가 제 취향이 안 맞거나 자꾸 보는데 안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구독을 취소해요. 팔로워를 취소해요. 네. 결국에는 물론 그만큼 많은 팔로워가 있는 이유도 있을 거고 하지만 결국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냉정하게 돌아설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네, 조금, 네, 답이 됐나요? 네네네네. 다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네네. 그럴 수도 근데, 있으니까. 네. 네, 팔로워가 많은, 근데 팔로워를 계속 본다기보다 내용을 계속 보는데, 재밌어서 그분 이제 우연히 팔로워를 한번 확인해 보면 팔로워가 많아요. 네. 네. 네,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100%는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제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네. 아유, 충분히 저는 다른 분들의 의견은 항상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영님.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는 고객에게 어떻게 내 상품을 잘 인지시킬 것인가 라는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이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게 해준 책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필요한 고민. 네.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철학적인 질문인데, 가족의 이상적인 형태는 무엇일까? 형태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가족에서 지금은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점점 아까 저희 자기소개한 것처럼 많은 가족의 모습이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바뀔 것이고, 이렇게 바뀌다 보면 사람 간의 정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쯤 멈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아니면 뭔가 그 이상적인 형태는 무엇일까? 어디까지 우리가 세분화되어야 될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다고 해주신 지영님. 그래서 이번에는 지영님부터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치고 들어갑니다. 언제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네. 네. 생각난 구문이 따로 또 같이? 라는, 구절이었거든요. 왠지 모르게. 네, 그게, 제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네. 부부 단위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가족의 단위에 있어서. 네. 네. 그런데, 네. 부부 관계가, 부부 관계가 좋을 때 부부 단위가 모여서 또 화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삼형제가 있으면 부모님 있고 삼형제가 있으면 네. 이렇게 각자의 각자의 생활을 중요하게 각자의 생활에 충실히 하다가도 이렇게 즐겁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관계. 네. 근데 각자의 그런 부부 단위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물론 부부 사이에서도 같이 있으면서도 또 그 개개인의 생활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부부 단위.
그러니까 예, 점점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가 중요해지는 만큼 네. 그게 잘 이루어질수록 예, 이상적인 가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질문의 요지가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네. 부부 단위라는 게 나의 그 자식을 포함하는 단위일까요? 아니면 배제하는 아니죠. 배제한 부부단이죠. 예. 네.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게, 그러니까 특히 저 이제 자식이 부모랑 함께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식한테 다시 초점을 맞추지만 그 자식을 결국 떠나가요. 떨어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자기와 평생 함께 하는 사람은 부부거든요. 네. 남편? 거든요. 그래서 그 단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부부라는 단위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또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그럼 이쯤에서 정민님,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 지영님 말씀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네, 너무 멋있네요.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가 좋을 때 결국에는 그게 모여서 그 가족이 다 화목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너무 그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영님의 의견에 네. 동조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네. 저는 지영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냥 질문만 보고 생각했던 건, 네. 이상적인 형태라는 게 굳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 사회에 따라 그 변할 수 상태.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변할 수 있고, 대신에 가족이 서로 그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락이나 뭐 만나고 이러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 대신에 단위가 지금은 좀 쪼개져서 혼자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가족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인가요? 약간 쪼개지지,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단단한 공에 이렇게 실로 네.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지영님과 같은 의견? 비슷한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민님. 네. 그럼 길만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요? 가족의 이상적인 네. 형태, 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부라는 단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자식한테 기대하는 것도 많았었고, 저희들은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싫었던 부분도 있고,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오늘 느낀 게 뭐냐면, 저는 부산이 고향이잖아요. 근데 서울에 오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명절마다 약간 그런 게 좀 싫었어요. 왜냐면 고향에 있는 뭔가의 힘듦 아니면 고통 이런 걸 조금 놓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게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는데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욕하고 이런 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것도 하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하나의 가치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부 단위로 생각을 하면 너무 편하죠. 싸울 일도 없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그 적당한 거리로 인해서
없어지는 거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고통의 부정적 소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빛만 보고 살려고 하지 않았나. 빛만 보고 살려고 하지 않았나. 그 어둠까지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나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저는 진짜 부부였는데 지금은 이게 약간 오늘 갑자기 생각난 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조금 변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이랬다가 또 나중에 무슨 소리입니까? 부부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 얘기하다가 또 가족의 트렌드, 가정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안다고 지영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민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책은 사업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입니다. 엄청 복닥복닥했다고. 그렇습니다. 다 그런 고통이 있었겠죠. 그러면 저 트렌드 코리아 2019 제가 이거를 엄청 띄엄띄엄 읽어가지고 지금 2월달인데 나중에 소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마무리로 저희 또 마이크 다 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즐거우셨나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냥 책을 읽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 게 네. 생각보다 참 즐겁다는 걸 많이 느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정보도 많이 얻고. 네, 아이고. 네, 네. 네. 정민이 한마디 해주시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오늘 또 굿낮 되시고요. 네. 네. 정민님은 휴유증에서 네. 그러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